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제 너무 주제 넘고 꼴값을 떠는 내용을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너무 민망함, 죄송함 이런 걸 무릅쓰고 오늘 방송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채널이 굉장히 작고 뭐 채널이라고 부르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인데도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데도 이제 항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 제 채널이 뭐 심지어 전화기에서 뭐 황당한 소리까지 막 나고 그렇게 이제 집중 관리를 이 작전 세력의 집중 관리를 제 채널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아마 저의 그 과거 운동권 경험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뭐 내용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집회 잘 했는데 또 이제 너무 이상한 뭐 세작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막 마음과 생각과 이런 정보와 지식을 다 모으면 더 올바르고 더 좋고 더 완성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그런 마음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걸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리고 뭐 운동권 옛날 운동권들이 이거를 잘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것들한테서 숨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전두환한테 숨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요. 노태우한테. 그러니까 이것들을 스스로 막 궁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터득을 하게 됐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판을 짜 놓으면요. 그 이제 투쟁을 한다. 옛날 운동권 용어로요. 투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단위에서 만약에 털리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어디라고 할까요? 이게 한 지역의 어떤 반 그 운동 그 뭐지? 노동운동 단위다. 이러면 여기에서 털리면요. 여기만 잡혀갑니다. 그럼 여기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밖에 모르면 이렇게 되면 여기만 털려갑니다. 여기만.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뭐 그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이러다가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는데 똑같은 조직인데도 여기에 있는 성원들은 여긴가 같은 조직 멤버인 걸 모릅니다. org요, O. 그래서 지금 운동권과 시민사회 운동권 뭐 모두를 망라한다는 지하 정치 조직 이런 데서 아직도 가명을 쓰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 전대협 한총련 세대 때는 대학생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막 연애를 했는데 2년 동안 뭐 철수인 이름이 철수인 줄 알고 연애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름이 철수가 아니라 철새라서 뭐 깜짝 놀래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그게 다 이래서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옛날 운동권들이 그 자한당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또 조직을 장악하고 뭐 카르텔이 됐든 뭐를 뭐 꾸리든 그렇게 할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이런 쪽에 능력들이 있는 거죠.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좀 드라마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 우리 아이리스 봤잖아요. 그 편의상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이거고 이병헌을 잡으러 죽이려고 쫓아갔던 이병헌의 친구 뭐 정준호는 김태희를 짝사랑해서 그랬나요? 왜 그런 거죠?
정준호가 이거라고 치고 그 머리 하얀 아저씨가 이거라고 치면요. 그 이병헌한테는 정준호가 죽이러 갈 거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병헌은 정준호가 자기를 구하러 오는 줄 알죠. 근데 정준호는 이병헌을 죽이러 가면서 이병헌한테 야, 이 사람이 날더러 너 죽이라 그래서 그 말 안 하고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목표는 이간계, 갈라치기, 분열 혼란시키기, 서로 못 믿게 만들기, 싸움 내기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뭐 국정원 같은 데서 막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도대체가 2010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멀쩡한 민간인들이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극문 똥파리 작전 세력, 극이 똥파리 작전 세력 지금 난리 아닙니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서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극문 똥파리들은 제가 보기엔 싹 다 작전 세력입니다. 싹 다. 뭐 진짜로 믿고 그러든 어쩌든 뭐 거긴 돈도 많고 막 이런데 극이 똥파리 작전 세력들 속에서 보면요. 진짜 작전 세력이요. 극문 똥파리, 극이 똥파리 이렇게 운영을 하겠죠. 양쪽을. 진짜 작전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곳이 저는 그 유튜브 방송 좀 확실하게 두 곳을 생각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국내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들 속에서 순수하고 이제 저를 포함한 순수하고 자연 발생적인 뭐 지지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콧구멍만한 구멍가게지만 어쨌든 저도 뭐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치면은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현장에서 집회를 리드하고 계시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순수 자연 발생적인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오피니언 리더 뭐 방송 이런 건 안 하시지만 그 적극적으로 당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 집회에 참석하시고 이러시는 일반 지지자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시는데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한테 이들의 뭐 옛날에 그 인간적인 인연이든지 뭐 조직적인 인연이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진심으로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면서도 믿어서 이용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드루킹하고 김경수하고 주범이 문재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차기에 낙점을 해놓은 건 김경수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그냥 믿어서 이들이 이 컨트롤 타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님을 진심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옛날 뭐 뿌리가 노사모 때부터 아닐까요? 노사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노사모가 유시민 이런 것들이 분탕질을 치면서 깨져나가고 난리를 치고 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명명백백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때 문재인 후보가 선거를 통째로 뺏겼잖아요. 그 뭐죠? 그게 더 플랜 김어준 그 다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표창원 의원이 사표 집어던졌죠. 그 부정선거 캘라고 경찰대학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명운동 막 하고 저도 그때 서명했었습니다. 10만 명 넘게 막 모였었는데 그거 민주당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그거를 추진을 안 해가지고 그 나가리 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극문 똥파리 세력으로 집결된 이것들이 조작해가지고 이끌고 있는 이것들은 삼성 앞잡이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극문 똥파리 쪽에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아서 너무 심하게 진짜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서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서 도저히 이 문자만 들어가면 용서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문제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리스, 제가 멋진 신세계 얘기도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아이리스가 더 명확하죠. 아이리스에서 보면은 이병헌이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병헌의 뭐 아버지가 어쨌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얘를 계속 끼고 있으면서 써먹다가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쳐내잖아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써먹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써먹다가요. 얘를 써먹다가 얘는 자기가 얘라 그러면 이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겁나 잘 써먹다가 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죽임으로써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받은 지령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뭐 소설을 써보자면 야 알고 봤더니 얘가 간첩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얘는 어머 얘가 간첩이었네? 이러면서 막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여기에 이해관계, 목표에 봉사하면서 시컨 잘 움직이다가 여기에 컨트롤을 받는 쪽에서, 즉 여기에서 자기를 잡아 죽인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간첩으로 몰려갖고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안에서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꼭대기가 정치권의 오픈, 공개된 장에 얼굴이 나와 있는 인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 내 입을, 내 주둥이를, 나를 조용히 하게 만들려면 와서 나를 죽이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들하고도 의논이 끝났거든요. 뭐 저는 가진 게 목숨밖에 없어서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야 뭐 칼도 쓸 줄 모르고 와서 죽이면 죽으면 됩니다. 한 번 죽지 뭐 10번 죽습니까? 제 유일한 아들 피부치인 우리 아들이 여기에 전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뭐 말을 하자면요. 관심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저를 포함한 우리 일반 지지자들 정말 우리들의 진심을 다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우리 지지자들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우선은 진짜 작전 세력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제 있었던 집회를 정리하시는 그 리더십 거기서 방송하신 거를 또 이제 녹화 띄워놓은 거를 쭉 보면서 역시 정말 그 국민은 아무도 못 이긴다. 집단지성은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 광화문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유튜버도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러면서 다 광화문으로 나가자 쌩 난리 쳤던 유튜버도 있었고, 그 광화문 얘기 나왔을 때 광화문으로 가자고 난리 쳤던 유튜버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또 무슨 일도 있죠. 그 중에 한 쪽에서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말씀 아직도 안 드렸던 거는 뭐 이 말씀 저 말씀 간간히 드렸는데, 또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이모티콘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도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진짜 이런 교묘한 심리 작전까지 꼼꼼하게 하냐 싶었던 게, 그 일단 전투력도 없고 선명성도 없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했다가 뭐 차단당했다라는 댓글 쓰신 분들 막 화내면서 그렇게 댓글 쓰신 분도 그때 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제일 정말 교묘하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일단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 안 보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 비밀이 있을 수 있고 음흉할 수 있죠. 우리 어제 얼마나 웃었습니까? 왜 그 20명도 안 되는 똥파리들 왔는데 왜 그렇게 선글라스에 마스크에 모자에 다 뒤집어 쓰고 그러고 왔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드러내죠? 뭐 죄진 거 있나요? 아주 조금 드러난 얼굴이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이모티콘인가요? 뭔가. 그 회색에 가깝습니다. 그 얼굴 회색이. 제가 제 친구한테 정말 사악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문 디자이너가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디자인을. 그리고 의도가 명백한 겁니다. 우리 지사님을 이제 웃음거리,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회색 인간 그렇게 보이고 싶은가 보죠? 한동안은 뭐 누구더라? 그 박근혜한테 청혼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키 조그만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재명 지사님하고 같이 정치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던가 뭐 아무튼 이상한 소리 많이. 어제 그 난리 난 그것도 그 유튜버가 한 소리죠. 아무튼 당사 앞 집회를 정리를 하면서 나온 얘기 중에,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호도하려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광화문으로 가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거였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뭐 다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그죠. 광화문으로 가는 건 그때 잘못된 거였던 게 맞고, 다 같이 힘을 합치자. 힘을 합치긴 뭘 합쳐요? 이 새끼들은 죽여버려야죠. 정치 생명이 남경필처럼 정치 밥숟가락은 놓게 만들어야죠. 그거를 거기까지 할 수 없으면 무력화라도 시켜야죠. 무력화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당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뭐 힘은 뭐 아무하고나 힘을 합칩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이제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50이 넘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하고 아줌마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엄청 좋아하는 농담이, 사춘기를 이기는 유일한 힘은 갱년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이제 딱입니다. 딱 저는 이제 죽일렘 죽여라. 배째 이 개새끼들아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이 씨팔놈들아. 그 진짜 좋습니다. 지금 60대가 되면 더 이제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저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겁이 나서 옛날에 최루탄 맞고 돌아다닐 때는 날이면 날마다 그 울면 더 따가운데 그 울고 불고 아 정말 무섭고 슬프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깐요 진짜 시건방진 얘기긴 하지만 내가 약하면 남을 더 못 믿더라고요. 무서우니까. 겁이 많으면 더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면서 어떤 정제된 상태로 의견을 내고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멘탈도 강해야 되고 욕 먹는 거에도 뭐 그래 욕 하려면 해라 뭐 나는 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막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리드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일테면 우리 이프레스님처럼 정말 순결하신데 마음 약하고 이러신 분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이제 그렇게 함께 울었던 그 분이 정말이냐, 세작이었단 말이냐. 그렇게 이재명 지사님 때문에 함께 울었던 그분이. 저는 그분이 세작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스템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그분을 처음 알았을 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 가셨거든요. 그분께서요. 광화문을 중계하고 막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다 같이. 그게 중요합니까?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우리한테? 우리를 칼을 찔렀습니까? 우리를 못살게 굴었습니까? 이재명 지사님을 욕을 했나요? 지금 그때 그래서 광화문에 몇 번 갔죠. 광화문을 주장하던 그 젊은이 막 길에서 막 절까지 하고 그분도 사라졌잖아요. 그 절하던 젊은이도. 근데 뭐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광화문에서 태극기 모독부대하고 부딪혀가지고 소란이 나면 안 된다고 그때 막 방송을 하긴 했었지만 기분만 좋던데 그 인도를 따라서 쭉 이렇게 이 뭐야 어깨띠도 메고 뭐 피켓도 들고 그리고 구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그 구호를 막 이렇게 확성기에 대고 외치는 그거 저 신나갖고 그거 실방 보면서 저도 같이 집구석에서 막 같이 구호 불렀다니깐요. 뭐 거기 옆에 태극기 부대도 없었어요. 근데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 뭐 10명 이렇게 해갖고 광화문에 가서 뭐 하면 왜요? 지금 뭐 더민주 당사 앞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막 주장을 지금은 그래서 더민주 앞으로 갈 때다. 지금 성남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더민주 당사 앞으로 뭐 가면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고 또 뭐 성남 법원 앞으로 가면 안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뭐 그거야 뭐 각자의 생각이고 여기에 엮이지만 않으면 이 썩을 놈들 궁극적인 목적은 이간계 갈라치기 싸움 내기 지금처럼 이렇게 분탕질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서로 못 믿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이관계로 갈라치기 하면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문재인이 차기를 김경수로 낙점을 해놨고 이거를 위해서 최대의 적인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숙청해버릴 거다. 야, 진짜 이건 정말 아닙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죽여가지고 밥이 들어옵니까? 떡이 들어옵니까? 문재인이 이재명을 죽이면 삼성한테 돈을 1,000억을 받는다라고 계약서라도 썼을까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건 이재명 지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것도 안 일어나게 못 도와줬고 이재명 지사님이 탄압받는 거 이거 구원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시스템을 다 쥐고 흔드는 독재자가 아니다 보니까 꾹꾹 참으면서 시스템의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고구마처럼 보이죠. 근데도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뭐 여기 가서 만나죠. 그 만나고 왜 이재명 지사님을 한 번도 안 만나주냐. 그거 다 세력 균형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조업, 그다음에 혁신기업, 이런 거, 스마트 기업 이런 것들, 그게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경기도를 순서를 안 잡으셨잖아요. 삼성은 가고 이재명은 왜 안 만나주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삼성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그 대기업들과의 국가 경영에서 대기업들과의 협업 관계 그 이슈를 갖고 가신 거지 가신 거고요.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딴 데로 샌 거 말씀이. 근데 어쨌든 이 갈라치기 궁극 목적이요. 이 작전 세력들,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배치를 해놓고 공갈치고 속여가면서 필요할 때 써먹다가 저기 할 때 또 필요할 때 죽이는 게 필요할 때 쳐내면서 써먹는 이것들을 움직이는 얘들은 삼성, 매국 숙골, 자한당이요. 합쳐서 1%의 정치 권력, 1%, 기득권 1%,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문재인의 적이요. 지금 문재인의 적.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 뭐 판사 새끼들, 검사 새끼들 욕을 하려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어쨌든요. 문재인의 적들이요. 이들의 정치 권력 탈환. 지금 뺏겼잖아요, 여기에. 이것이 궁극 목적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게 하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폭망시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더민주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들의 궁극 목적이죠. 이거하고 상관없으면 우리 안에서 누가 세작이냐 그거 뭐하러 가려내는데요. 만약에 누가 제 생각에는요. 저는 저 사람이 작전 세력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는 딱 그 이슈로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이 문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혹은 채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주당이고 다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폭망할 거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꼴보기 싫어서 자한당을 찍겠다. 다시요.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이재명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 더민주를 찍지 않고 자한당을 찍을 거다. 더민주를 탈당했다. 이렇게 딱 두 가지요. 요 두 가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그게 유튜브 채널이든 뭐든 저는 좀 이상하다. 유튜브 채널 두 곳은 저는 확실하게 이쪽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살펴봤는데 그 두 목소리가 나오는 쪽은 갈라치기 이관계 세력이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의 이슈가 얘네들한테 지금 최고로 크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것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그런 얘기를 이재명 죽이기의 주범인 문재인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망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썩었기 때문에 자한당을 찍어버리겠다. 아니 지금 구덕이 무서워서 똥덩어리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도 구덕이죠. 그러면 이 구덕이를 놓고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을 선명하게 지키는 이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똥파리 새끼들이 김진표를 총리로 밀겠다고 아니 누구 잡아 죽일 일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뭐 쓰러뜨릴 일 있습니까? 김진표 총리 육갑을 떨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이재명 지사님 을 적극 지지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김진표 나가라 출당 이러면 얘네들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찔끔찔끔 하지 않습니까? 전해철 너 나가 이러면은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인데 찔끔찔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죠. 이게 김진표 이렇게 이러면요. 그러니까 무슨 전부 다 뭉쳐야 된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갈라치기는 니들이 하고 있잖아. 이렇게 받아쳐야죠. 이렇게 확실한 인간들은요. 그러면서 우리 저 경기도 유권자거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외람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 판결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 제 생각에는 더민주 당사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얘들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이제 이종걸 안민석은 확실하게 경기도가 지역구고요. 이철희도 이게 비례대표인지 경기도 지역구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지역구 의원이 그때 5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놓질 않았더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청래는 현역 의원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니까 냅두고 박주민은 현역 의원인데 은평구잖아요. 얘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 보이십니까? 박주민, 정청래 이렇게. 근데 이것들은 다 경기도거든요. 우리 경기도 지역구 유권자잖아요. 특히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 둘은 확실하게 무력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 출당하라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재명 출당 철회해라. 아니면 너네들을 지지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유죄 판결이 안 나온다. 이재명 지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유재일 씨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다 정말 되게 머리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건 좀 모르겠고요. 아무튼 문재인이 주범이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더민주가 싫어서 자한당 찍겠다 이거 두 개 아니면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경기도의 지역구가 있는 이 사람이 정청래가 좋은 거 가르쳐줬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한테서 문자 오고 전화 오면 벌벌 떤다면서요. 그러니까 니들 죽었어. 이렇게 문자 보내고 너네 다시 입 벌려서 이재명 어떻게 말할 거야? 이재명 지지 선언 안 하면 우리가 권리당원이 돼서요.
경기도 지역구. 경기도가 왜 이렇게 썩었냐? 얘네가 다 여기 태영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에 있고 김문수, 남경필 이것들이 16년 동안 헤쳐먹으면서 짬짬이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돌아쳤잖아요. 그럼 여기서 권리당원이 돼서 총선 후보 100% 당내 경선으로 한다고 지금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내 경선에서 나오는 후보들한테 이재명 지지를 정확하게 똑바로 선언하지 않으면 너를 경선에서 너를 투표하지 않겠다. 너를 투표하지 않겠다. 니들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안티 이재명 칼퇴를 최대한 걸러내고 쫓아내고 무력화시키고 속아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드렸던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성정이 약하시고 온유하신 이프레스님도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보이고 또 난데없이 또 세작이라고 또 지목을 당한 분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뭐 누구하고 패친이다 아니다. 뭐 그러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 안 하면 되죠. 문재인 잡아 죽이자, 더민주 폭파시키자 이 얘기 안 하면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를 수 있는 거고 한 달 전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를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뭐 10년 전에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 뭐 한 달 전에 틀린 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원수는 오늘의 원수고 내일도 원수고 죽을 때까지 원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최대한 같이 우리 다 부족하고 못난 면 많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떤 그 조직적인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거고 또 막 나만이 옳다. 막 내 말이 맞고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거를 해야만 한다. 막 그렇게 하다가는 또 막 그건 아니지 않냐. 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문재인을 잡아 죽이자. 더불어민주당을 폭파시키자. 청와대를 무찌르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거만 아니면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조금씩 잘못하고 이랬던 거는 다 그냥 묻어주고 감싸주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 넘은 소리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는 저도 꼴값을 떠내 아줌마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면 댓글에다가 기분 나쁜 거 뭐 욕 남겨주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